혹시 사소한 일에도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크게 반응하고 마는 걸까요? 분명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감정 때문에 난감했던 순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마치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과민 반응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실제로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들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일상이 훨씬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침착하고 자신을 잘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갈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함께 탐색해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지혜는 바로 3초의 멈춤 전략입니다. 이는 어떤 충동적인 반응이 터져나오기 직전 의식적으로 단 3초만 잠시 멈추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차에 브레이크를 걸듯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물리적, 정신적으로 아주 짧은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곤 합니다. 이때 3초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의식적으로 숨을 고르고 숫자를 세는 행위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직장인 김대리님은 오늘 아침부터 부장님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지시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어떻게 따르라는 거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당장이라도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김대리님은 지난주부터 연습하기 시작한 3초의 멈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을 세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감정의 파고를 잠시 가라앉혔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격앙된 표정 대신 차분함이 감돌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부장님의 지시를 무작정 거부하는 대신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현재 저희 팀의 인력 상황과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업무를 즉시 처리하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잠시 논의드릴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라고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과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장님은 김대리님의 침착한 대응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두 사람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상황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리님은 그제야 비로소 충동을 억제했을 때의 해방감과 안도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죠. 이처럼 3초의 멈춤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에게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격렬한 감정이 솟구칠 때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허락해보세요. 심호흡과 함께 3초를 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훨씬 더 현명하고 건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 통제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훈련이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큰 평화를 가져다 줄지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제 다음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팁은 바로 관점 전환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을 오직 나의 시점에서만 바라보며 감정적인 판단에 갇히곤 하죠. 이 훈련은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혹은 제3자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감정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느끼는 답답함이나 분노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마치 복잡한 퍼즐을 풀 때 한 조각만 들여다보는 대신 전체 그림을 조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부부 싸움 중에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말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아내는 남편이 늘 자기 생각만 한다며 서운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감정의 골은 깊어지기만 하죠. 그런데 이때 남편이 잠시 숨을 고르고 아내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 노력합니다. 아내는 오늘 하루 종일 직장 일과 육아, 그리고 집안일까지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퇴근하고 바로 소파에 누워버린 모습에 얼마나 실망했을까? 처음에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던 그의 얼굴에 인해 아내를 향한 이해의 빛이 스칩니다. 그는 아내의 지친 표정과 퉁명스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와 서운함을 읽어낸 것이죠. 그리고 곧이어 내가 아닌 제3자가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남편은 아내의 노고를 좀 더 알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어야 했다고 조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을 통해 남편은 감정적인 반박 대신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지?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미안해 라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었죠. 이처럼 관점을 전환하는 연습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각을 얻었을 때의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더욱 넓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답답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는 우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불필요한 과민 반응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은 답답했던 마음을 스르르 풀어주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귀한 경험을 선사하죠. 과민 반응을 줄여주는 소중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죠. 이제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 팁, 바로 이 감정 명명의 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때론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치거나 안개처럼 뿌옇게 마음을 뒤덮곤 합니다. 화, 서운함, 억울함, 무력감이 뒤섞여 무엇이라 정의하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가 많죠. 이때 막연히 나 지금 힘들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 하나하나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미지의 괴물이 나타났을 때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대처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불합리한 지적을 받았을 때 단순히 화가 나라고만 생각하기보다 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감정의 실체를 명확한 언어로 규정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강도는 현저히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내면의 안개가 걷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서 차분함과 통제감을 되찾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감정 명명이 가진 힘입니다. 감정 어휘가 풍부할수록 우리는 더욱 섬세하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민 반응의 늪에 빠지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답니다. 마치 내 마음의 지도를 얻는 것처럼 말이죠. 일기장에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감정의 이름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낮은 자존감이나 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라는 무력감 때문일 때가 많죠. 이런 무기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매일 아주 작고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달성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팁, 작은 성취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전략입니다. 거창하게 한 달 안에 외국어 마스터하기 같은 목표는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오늘 아침엔 10분 일찍 스트레칭하기, 식사 후 설거지 바로 끝내기, 퇴근 후 좋아하는 책 5페이지 읽기와 같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한 목표들을 정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런 작은 성공들이 하나둘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죠. 목표 달성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치는 그 순간마다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작은 씨앗들이 모여 단단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이러한 성취감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회복되고 더 이상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무기력했던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작은 성과들이 모여 과민 반응의 뿌리를 뽑아내는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외부 환경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특정 환경이나 관계 속에서는 계속해서 과민 반응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벗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나를 늘 비난하거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특정 장소나 모임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환경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필요하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모임이라면 참여를 줄이거나 잠시 멈추는 거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유해한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하듯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부정적인 환경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동안 느꼈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놀라운 해방감과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늘 복잡했던 표정은 점차 편안해지고 내면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과민 반응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되찾는 필수적인 과정이랍니다.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바로 5번째 지혜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바로 5번째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5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지혜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존중하는 여정과도 같기 때문이죠.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듯 이 지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충동적인 반응 직전 3초를 멈추는 전략을 통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상황을 오직 나의 시점에서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제3자의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 전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을 좌절감, 무력감처럼 정확한 단어로 명명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되면 그 감정의 강도가 약해지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러한 자기 인식과 통제력이 쌓여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달성하며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지고 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관계를 인지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필요하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환경 재설정의 용기가 샘솟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합쳐져 비로소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혹시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타고나기를 감정적이라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스스로를 탓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하지만 과민 반응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얼마든지 학습하고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끈기와 노력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듯이 이러한 지혜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지혜로워질 겁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모든 순간을 의연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세상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랍니다. 당신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 변화는 분명 당신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용기를 선사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비단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착하고 현명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때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평화의 물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는 어쩌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도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작은 씨앗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그 힘으로 더욱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